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고로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고로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고로켓이라고 합니다. 따로 실시간 방송과 썰 영상 등을 매우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라디오식으로 모두 듣고는 있지만 따로 채팅방에서 이야기하거나 하기에는 분위기 해칠까봐 눈팅만 하다가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일단 포켓몬 게임, 이해왕 관련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던지라 닉네임 언급보다는 익명을 희망합니다만 뭐 방송에 참가해서 채팅을 해야 되거나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시기 어렵다면 닉네임 언급을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제 나이는 올해 30이고 군대는 만기 전역한 신체는 따로 하자가 없는 성인 남자입니다. 현재는 싱글인 상태고 하고 있는 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로 주 직업은 콜센터 상담원이며 이건 정보가 필요하다면 더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 부업으로 피자헛이나 도미노 등 일하던 매장에서 부르면 가서 배달 및 주방 멀티까지 도와주면서 짜잘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다 합쳐서 250에서 300 정도 되는 편이고 나름 직장 등에선 적당히 욕 안 먹고 지각 결근 없이 지내고 있던지라 문제는 없이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보험, 적금, 투자인 돈 제외하고 현재 수중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있는 돈은 5천만원 이상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술, 담배라든가 배달 음식은 안 먹고 취미 유희왕 카드 수집만 절제하면서 하고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며 6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면서 보통 한 달에 고정지출 제외하고 평균 30에서 60 정도로 생활을 하면서 주 5회 이상 퇴근하고는 5km 이상씩 뛰는 등 저녁에는 보통 이렇게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출퇴근용 오토바이 제외하면 차라든가 액세서리, 필요한 옷 등등 이외에 따로 쇼핑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티몬, 쿠팡 등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내용은 최근 코로나로 살이 좀 불어나서 빡세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던지라 현재 다니는 회사를 관두고 운동이나 다이어트 클리닉 등 그동안 하지 못한 자아실현 같은 걸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일만 하고 다녀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할 만한 마음 가는 친구도 없어서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관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어렵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니는 주 직장같이 조건이 괜찮다 싶은 곳을 또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보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또래 나이 사람들에 비해선 성실하게 사는 걸 좋아했던 편이라서 이렇게 지내오긴 했는데 뭔가 일만 하다가 인생이 이거다 싶은 기억도 없고 15년에 전역할 때 이후로는 되게 임팩트가 있는 즐거움이 별로 없던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퇴사를 하는 게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겠어서 한번 고민사연 드려봅니다. 12년에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부터 알바하면서 돈 벌기 시작한 뒤로 일만 하면서 지낸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모든 일의 의욕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연일 테지만 긴 글 읽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분인 것 같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다가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 같아. 네, 번아웃 증후군.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바쁘게 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질려버린 거야. 힘든 건 아닌데 뭔가 무미건조한 거죠.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네. 번아웃 증후이 그런 거예요. 번아웃이 뭐냐 하면 완전히 태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태우다. 네. 재가 되다. 네. 요걸 또 직역을 하자면 네. 몸을 혹사하다. 네. 너무 빡세게 이래서 이 정신이 피폐해진 경우 네, 경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만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뭐 힘든 건 아니잖아요. 뭐 정말 못하겠다, 뭐 너무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취미 생활. 자, 헛소리 하시면 보내버릴게요. 저 사람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어쩌다 초딩이네요. 닉네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닉네임을 잘못 지으셨네요. 어쩌다 초딩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택배기사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따지는 고객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 뭐냐 하면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뭐 어느 게 힘들어요? 여기서 보면 본인이 투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업이 상담원이겠죠. 상담원 일도 하고 택배 일도 하는 거예요. 택배나 이제 뭐 주방 보조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보니까 일단 한쪽 일이 많이 힘든 거네. 둘 다 힘들다기보다 한쪽이 뭔가 힘든데 이게 참다 보니까 좀 어느 순간 이제 확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 그러니까 이분이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주업이 더 힘들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분이 상담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상담원 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이 상담원 일이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상담 전화를 거는 쪽이 보통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따지려고 거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적성이 잘 맞는다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좀 여름이라서 힘든 거 아닐까? 여름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루틴 유지하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름이라서 지친 거 아닐까? 여름이라서. 날씨가 더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낮에 사람들 시달리고 불 켜질 수도 없잖아요. 계절은 상관없다고요. 일단 고민 사연이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지 마세요. 예. 뭐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딴 일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일 하면 또 적응 못 할 수도 있어. 콜센터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또 편한 일이거든요. 앉아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콜센터 나간다 하면 사실 사무실 일은 거의 뭐 남자 입장에서는 하기 힘들죠. 몸을 써가지고 하는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콜센터 일을 쭉 하다가 갑자기 또 몸쓰는 일 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런 몸쓰는 일 하고 나서 또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업 같은 거 하면 좀 힘들죠. 일단 코로나로 살이 붙어났다고 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배달 음식 많이 드셨죠? 배달 음식이 아니라 야식을 좀 많이 먹었죠. 인스턴트. 요통으로 고생한다.
그 운동을 좀 요통이 그 허리 중심에 있는 거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예. 근데 그런 거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당연히 불어요. 당연히 불어. 그리고 고로케님 하는 일 자체가 살찌기 좋은 직업이야. 앉아서 하는 일이 살찌는 것의 끝판왕이에요. 예. 80kg대요. 키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살 빠졌거든요, 지금. 살 좀 많이 빠졌어요. 아, 콜센터 일을. 아, 예. 와, 키는 굉장히 크시네요. 장신이시네. 부럽네요. 예. 그럼 간단해요.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예, 더 많이 걷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95, 100요. 어, 군대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살이 안 빠진 이유를 설명드릴게. 살 안 빠진 이유는, 뭐, 그만큼 안 움직인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안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살을 빼려면, 예전보다 더 적게 먹고, 예, 더 많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 님이 얘기했잖아. 똑같이 운동했는데 안 빠진다는 거 당연한 거야. 왜냐? 특히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예, 더군다나 콜센터 일하면서 콜센터에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 예. 그래서 더 많이 움직여야 돼. 예.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러닝을 5km 했으면 7km까지 해야 돼요. 살을 좀 적게 먹고. 아니에요. 한 달 하면 안 돼요. 한 달 해가지고 한 달하고 결과 확인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한 달 안에 결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한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한 달 안에 무조건 결과를 보려고. 왜냐면 우리나라 뭐 다이어트 뭐 이렇게 왜 광고 뭐 한 달에 몇 킬로 봐야 돼. 한 달에 몇 킬로. 한 달에 몇 킬로 그만 생각하니까 요요가 오는 거야. 한 달만 참고 하니까. 다이어트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걷기 운동도 다이어트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만두는지 아세요? 한 달 해가지고 안 빠지네. 근데 걷기를 한 3달, 4달 해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꾸준함이 제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집병 중에 하나야. 꾸준함. 예. 네. 찐득하게 해야 돼, 찐득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살을 빼기보다 건강한 몸을 만든다. 몸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살 좀 빠지면 좋고,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신체 밸런스를 좀 맞추겠다. 허리를 꼿꼿하게, 허리 통증을 좀 완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 좀 빠지면 좋고, 어차피 내가 잠깐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길게 간다고 생각으로 해야죠.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한 달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건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고 좀 살 좀 빠졌거든요. 또. 살 빠진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일 한국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달 안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행동.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달 부심 좀 그만 부려. 그러니까 맨날 다이어트 한 달 그 광고에 낚이는 거 아니야. 비싼 돈 써가지고.
네, 고로케님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리냐 하면 일단 일은 그만두지 마세요. 일 그만두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회사 가기 전에 15분에서 20분 걸어요. 네, 걷고요. 이거 내 팁을 드릴게.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앉아있지 말고, 어차피 쉬는 날 어차피 근무할 때 앉아있을 거 아니야. 앉아있지 말고 그 주변 동네 한번 돌고 오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만북이라 하면 6천, 7천을 지킬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정말. 보통 나이 드시면 살찌는 이유가 뭐냐면 점심을 먹잖아. 점심을 많이 먹어. 배가 제일 많이 고프기 때문에. 네. 점심을 막 배가 고프잖아. 맞잖아요. 왜냐면 많으면 또 칼로리 소모되니까. 네. 칼로리 소모되니까 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 많이 먹거든. 근데 많이 먹고 바로 앉아버려. 그럼 살찌는 거야. 무조건 살쪄요. 네.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물 한 잔 마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날씨 좋잖아요, 요즘에. 물론 더운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좀 움직이거나 땀나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 일할 때는. 어차피 앉아있을 텐데. 왜냐면 자꾸만 앉아있기만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허리 운동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허리를 꼿꼿이 선 상태에서 이제 자꾸 걷기 하면 돼요. 예. 네.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 막 이제 편한 거에 기대고 싶잖아요. 뭐 계속 앉아있고 싶다거나 움직이기 싫다거나 이해는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허리 건강이 안 좋아져요. 요통 나오는 것도 자꾸 이제 의자 같은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예. 앉아있는 게 편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귀찮고. 예.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로케님이.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임이 적어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적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자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안 움직이는 거야. 그 밥도 먹으면서 가로 앉아있으니까. 근데 나도 예전에 살 많이 쪘지만,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점심 많이 먹고 바로 앉아있는 게 살찌는 것은 끝판왕이에요. 예. 그래서 살로 안 가게 하려면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소화를 좀 많이 시켜야 돼요. 바디 프로필 그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거 하나 팩트 얘기할게. 바디 프로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요요 와요. 100% 요요 겁니다. 네. 100% 요요 옵니다. 그거 바디 프로필 믿지 마. 나 이거 나중에 썰 풀게.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돈도 비싸요. 바디 프로필 한번 찍는데 100만 넘게 들어요. 50에 100만 원. 그거 일반 사진이 아니거든요. 옷도 사야 되잖아. 그리고 운동하는데 돈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있잖아요. 그냥 뭐 꾸준히 한다기보다 단기간에 정말 진짜 쥐약같이 해가지고 정말 빼는 거거든요. 약간 프로젝트 형식으로. 인생 컷 하나 남기려고 진짜 3개월 동안 진짜 풀만 뜯어 먹으면서 운동 PT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 PT 비용도 들잖아. 맞죠? 풀떼기 먹는 거 그 샐러드 비싸거든. 그것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는 것도 돈 엄청 많이 들어. 내가 바디 프로필 찍지 말라고 내가 일반 사람 내가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나잖아. 사진 다 찍었잖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정말 그동안 내가 참았던 거 있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먹어요. 치킨 라면, 짜장면 먹어. 그럼 다시 와. 다시 예전 모습 되돌아가요. 그 사진 하나 남기고. 그럼 난 남은 건 사진 하나밖에 없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썰 풀게. 이거 확실해, 이거. 예. 네.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이 조금의 변화를 줘요. 퇴사하고 싶긴 하더라고.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그런데 고로케님도 아셔야 되는 게, 고로케님이 만약에 뭐 퇴사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놨다. 정말 가고 싶은 게 있다 하면 퇴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미 마땅히 뭐 다른 뭐 퇴사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을 딱 정해놓고 이런 스펙을 쌓아놨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나오고 나서 또 논단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고정 수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일하고 있을 때 몰라요. 그냥 월급 이 정도 받으니까 원래 받는 거 생각하는데, 일 그만둬봐. 그만두면, 아, 2달 이상 놀아본 적도 없다고요? 안 그러면, 잠깐 그 주업만 하고 본업을 좀 쉬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부업을 좀 쉬는 건 어때? 그 일이 전천후 아닙니까? 그, 퇴근하고 하는 게 투자, 아무래도 내가 투자 때문에 지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녁 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딱히 낙도 없고, 예. 그러니까 부업은 뭐 내가 좀 잠깐 안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당분간 주업하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 가지면서, 개인적인 시간 가지면서 좀 저녁 좀 돌보다가 일하면 되잖아. 나중에 좀 돈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 왜냐면 돈을 모아놨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자야 돼. 할 게 없어. 맞죠? 그리고 뭐, 상담원 일이라는 게 저게 일하는 시간은 아예 뭐, 짬이 안 나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예. 아마 내가 봤을 때 요즘에 이거 못 하는 거야. 지금 보면 포켓몬이나 이왕 이런 거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할 시간이 없잖아. 맞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 일을 하지 마. 아르바이트를. 예. 아르바이트 쉬었다가 정말 돈 떨어지고 하고 싶다 생각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빈도를 좀 줄이던가. 뭐 일주일에 5번씩 간다고 하면 한 3번이나 2번을 하든가. 예, 그렇게 하시길. 왜냐하면 만약에 님이 그렇게님이 상담원이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놀면 좋을 것 같잖아. 한 달 놀잖아요. 지겨워요. 놀 때 뭐 해야겠다 해도 놀면 지겨워. 노는 기간이 또 길어지면 돈 걱정합니다.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이상은 돈 걱정해. 그리고 막상 노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다른 데 막 지원하는 거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불안해져. 그럼 이제 벌어놨던 돈 까먹어요. 본인이 뭐 있잖아 그만두고 나도 확실하게 어디 갈 데가 있다 여기 정해놨다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요. 그만둬도 되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좀 후회하긴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뭐 어떤 쪽으로 확실하게 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두 달 시간 남으니까 그때는 좀 쉬겠다. 그러면 쉬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뭔가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냥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 후회하더라고요. 고로케님 일하는 게 맞잖아요. 고로케님이 지금 보면 몸을 막 엄청나게 혹사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단지 지금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퇴사하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내가 이 일 간두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팩트를 얘기할까? 그만두잖아요? 희귀꼬머리 생활합니다. 대부분은 희귀꼬머리 생활해. 며칠 동안 좀 운동 깔짝대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해도 그 며칠 뿐이야. 한 3, 4일 하다가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식지도 않고 희귀꼬머리 됩니다. 남자 여자의 국룰이야. 나가면 돈이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직장 다니니까 다른 사람 직장 다니 보자고 하니까 뭐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고 하고
안 될 것 같죠? 다 해봤잖아. 나도 해봤어, 여러분. 여러분 계획적으로 될 것 같죠? 계획적으로 딱딱 될 것 같죠?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괜히 끼꼬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로케님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일단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 가지고 고정적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있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좀 텀도 너무 길고 뭐 좀 빡세요. 네. 막상 기분 좋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나왔다가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고로케님이 지금 경력은 뭐 어디 인정받아가 또 좋은데 가겠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로케님 그 생각을 내가 혹시나 그만두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취업할 수 있을까? 예. 네. 그 지금 한 일은 정규직이죠. 정규직. 예. 네. 아니면 지금 한 일을 오래 하면 나중에 팀장 달고 좀 보수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지금 계약직이 많아요. kin약직이 많아. 시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정기적으로 회사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일을 안 시켜요. 일자리 시장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전 제 생각인데, 예, 좀 가는 곳 길게 갔으면 좋겠어, 코르케님이. 뭐 본인이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면 가는 곳 길게,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남자 무슨 상담원이냐, 밖에 나가서 여 같으면 뭐 쿠팡이라 하겠다, 배달을 하겠다 하지만, 근데 지금 하는 일은 또 좋은 게 안전하잖아요. 몸 바치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몸이 막 그렇게 축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나에게 이 상담원 일이 좀 단점이 뭐냐면 그만두면 이 커리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이 나는 거. 예. 만약에 내가 뭐 이거 하다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다른 거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 전에 일하던 곳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요. 내가 전에 몇 년 일했다고 하지 그건 뭐 자기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 당신은 신입입니다. 우리는 뭐 당신이 그 전에 뭐 4년 일했고 오래 일했고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남자분이 상담원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적성이 맞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보통은 적성 맞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상담 관련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다. 감정 노동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저게. 예. 여자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쉽게 그만두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해지 부서. 아, 그 뭔지 알 것 같아. 그 해지 방어해야 되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이제 LG 인터넷이나 뭐 통신 관련해가지고, 예. 막 해지하겠다 오면 어떻게든 뭐 상품 더 주겠다 하면 좋은 거 해주겠다 하면 돌려 세우는 거잖아. 예. 저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게 상담 중에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런 거 해지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미 꼭지까지 돌았거든요. 예. 꼭지까지 돌았거든.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당장은 뭐 그만두겠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혹시 회사에 휴가 같은 거 있습니까? 휴가? 여름 휴가 같은 거 있나요? 네. 막상 상담일 하다가 또 다른 이제 현장일 하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쓸 계획이 없다고요? 아니 그 연차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고 퇴사는 하고 싶고 좀 이상하네요. 내가 쉬고 싶으면 연차를 쓰면 되잖아. 안 그래요? 쓰고 싶으면 이제 주말 해가지고 연차 사로 써가지고 연휴로 쉬면 되잖아. 그렇게 3박 4일 쉬면 되지 않나요? 보통 상담원이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금토일, 일월 아니면 이제 토일 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상담원 빨간 날 쉬지 않나요? 그 국궁일 날. 국궁일 날 또 전화 안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 그렇네. 저일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저일이 사실 못 쉬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은행 광고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상담은 그 시간이 있죠. 9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 시간대만 전화 받고 빨간 날 주말에 전화 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쉬려면 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일을 그만둘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둬서 뭐 내가 뭐 쉬고 나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쉬겠다는 이유도 좀 이상해. 내가 살이 안 빠지니까. 일만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핑계같이 보이는 게 오히려 살찝니다. 백수가 되면 살쪄요. 오히려 백수 때 살이 제일 많이 쪘어. 이것도 팩트입니다. 왜냐 안 움직이거든요. 밥 먹기도 귀찮거든. 뭐 아니 시간이 남아도는데 귀찮아. 이상하게 귀찮아져. 예비군들보다 더 귀찮아져요. 돈 예비군들보다. 이 밥을 찾아 먹을 수 있어도 안 찾아 먹어. 막 돈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부업을 좀 떼면 되잖아요. 주말에 안 가면 되잖아. 좀 안 가면 되잖아. 아니면 하루 정도 빼거나 하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짜투리 시간이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짜투리 시간을. 유동적으로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어. 본인이 만약에 애착이 없는데 이렇게 뭐 그만둔다 하면 모르겠는데 애착도 있고 나는 성과도 있고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와서 뭐 그만두겠다는 건 웃겨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일만 하다가 인생이 이거다 싶은 기억도 없고 15년에 전역할 때 이후로는 되게 임팩트가 있는 즐거움이 별로 없던 편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임팩트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임팩트가 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꼭 인생에 뭐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까? 뭐 꼭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고로케님한테 제가 좀 정신 번쩍 차리게 일을 해드리라면 인생에 이거다 싶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만 없으면 돼. 씁쓸한 기억이 더 없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뭔가 인생의 뭔가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뭐 설레는 경험. 뭐 젊을 때야 아직 시간도 많으니까 가장 뭐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도 나이가 차잖아요. 그냥 시끄러운 일 안 겪고 사람들하고 뭔가 골치 아픈 일 안 썼고 돈 때문에 안 시달리고 그렇게 무사하게 하루만 딱 넘어가도 야 오늘 하루 참 괜찮았구나. 즐거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주말에 하루만 시간 빼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거 적어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쉬는 날 해가지고.
하루만 딱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임팩트를 굳이 하겠다면 그런 임팩트 하시라는 거죠. 오히려 임팩트가 있는 즐거움보다 오히려 있잖아요. 뭐 공명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내성이 약해져요. 데미지가 크게 온다는 거죠. 스트레스 같은 게 오면 며칠간 계속 생각나고 막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도 그래. 그래서 꼭 즐거움이 있어야 뭐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즐거움이 없어도 나한테 뭔가 슬픈 감정이라든지 속 시끄러운 게 없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입니다. 난 오히려 이게 유튜브 같은 게 좀 그런 것 같아. 고로케인도 한번 궁금하실 텐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굉장히 막 차박이나 뭐 캠핑 같은 보면서 뭐 어디 뭐 목 좋은 데 가가지고 예. 목 좋은 데 가가지고 고기 굽고 그게 무슨 뭐 막상 가봐 개고생이라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들고 그 장비 같아서 돈 엄청 깨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보면 로망 즐거움 같은 유튜브 막 그 화면 나오는 거 보고 막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가봐야 돼 그 생각하잖아. 가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힐 거야. 그분들이 나는 직업처럼 전문화 돼가지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해봐. 고난 연속이에요.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 집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요즘에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도취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고르키인도 왜 저런 이제 즐거움을 생각했냐. 분명히 다른 어떤 유튜브들 보면서, 영상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꼭 직장을 그만둬야 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안 그러면 왜, 요즘에 유튜브 여름 되니까 이제 캠핑 많이 나오잖아, 차박. 해보세요. 해봐. 돈 엄청 많이 깨져. 그 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 왜, 차박하는데 보면, 우리 옛날 같은 뭐, 텐트 가방 매면 끝인데, 텐트 기본이고, 요즘에 뭐, 타프까지 치고, 타프 설정이 기본이고, 어, 뭐, 여행이 무조건 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 무조건 힐링이고 즐거움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나 이상하게, 이게 다 웃겨. 뭐, 여행 가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배운다 그래. 여행 가면 무슨, 뭐 여행 간 사람이 무슨 여행 안 간 사람한테, 니들이 여행 안 가봐서 뭐 알겠냐 하면서. 아, 뭐, 유럽 가서 200 쓰면, 뭐,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물론 그 사람이야 그만큼 돈을 써야겠 때, 뭐, 자기 딴에 도움됐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똑같이 온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막아 그 사람을 믿고 유럽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별로고, 음식도 맛없고, 통신도 안 통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유튜브도 못 보고, 제한도 많이 걸려있고, 막상 가봐 개고생이라니까, 개고생.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여행을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해. 여행 자체가 고생 연속인데, 여행 가면 무슨 힐링이 된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 시야가 넓어진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시야가 넓어지진 않아요. 어. 꼭 그렇지 않아. 여행이라는 게 꼭 해외 가야 여행이 아니야. 내가 사는 동네를 떠나가지고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를 떠나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여행이야. 꼭 여행을 뭔가 특별한 거 짓더라. 아, 그래. 꼭 한국 한반도를 꼭 지나서 지구 방앗길을 건너야만 여행이라 생각을 해. 한번 생각해. 그 사람들 2주 동안 200 쓰고 여행 갔다 오는데 호주머니가 사정이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2주 동안 200 쓰고 왔는데 갔다 와서 뭐 먹고 살려고. 돈은 좀 남았냐? 물어보시죠. 그럼 돈 없을 거야. 아, 나와서 뭐 하지? 이 생각할 거야. 아, 생각해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 와가지고 일 더 잘합니까? 직장 좋은 데 들어가요? 더 빌비되지 않나요? 막상 여행이 이제 뽕이 취했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먹고 살 거 생각하면 아, 씨, 여행 괜히 갔다 왔나? 그 200 가지고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생활비가 쪼들리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뭐 여행 가서 여유가 있고 뭐 갔다 와서 예 그거 하셔야 돼. 순간적인 어떤 유의에 취해가지고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예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 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로케님. 뭔가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질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 능력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누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안 하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일단 이게 메인을 깔고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뭔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그걸 결정하는 거지. 이걸 건너뛰면서 뭐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네. 설레임이 없네. 그거 찾으러 가야겠네. 겉으로 뭐 있어 보이지. 갔다 와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나 당장 뭐 먹고 살지. 아, 생각보다 직장 들어가기 어렵네. 경쟁이 치열하네. 아, 노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아,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냐. 와, 번호놨던 돈 야금야금 까먹기 시작하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봐요.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아, 다시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넣어달라고 할까? 쓰이고 들어갈까? 받아줄까? 어떡하지? 이 생각 든다니까, 여러분. 나올 때는 막 누구나 다 자신감, 자신 충만해요. 아유, 세상이 뭐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해볼 거 다 해봐야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손가락 빤다니까요. 어? 그래서 그렇게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굳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내 힐링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예. 그것도 멀리 찾아보지 마시고 주변에 찾아보세요,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등잔빛이 어려운 게 자기가 사는 지역조차도 어디가 관광지가 많고 어디가 휴양지가 있는지도 몰라. 꼭 해외를 가야 휴양지가 있는지 알아. 웃기게 그런 사람들 보면 당장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관광지가 많아. 휴양지도 많고.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안 가보고, 위치도 어딘지도 모르면서 꼭 비행기 타가지고 여권 발급해서 해외를 가야만, 아,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왜 해외를 가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르케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시고 뭐 본인이 뭐 피곤하다 좀 지루하다 생각이 되면 부업은 좀 빠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살 안 빠진다 싶으면 평소에 많이 걸으세요. 특히 점심 먹고 좀 걸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효과 큽니다. 네. 그리고 한 달 결과 보지 마시고 오랫동안 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간다고 해도 내 먹고 사는 거 그 사람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좀 본인 앞으로 이제 인생 사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